네,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수요일은요, 여야 소식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대변인들이 출연합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재현 전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상보다 저도 지난주 금요일은 좀 빠르면 이제 지난주 월요일 그러니까 정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예, 그렇게 예. 되는 게 조금 왜 합리적이다. 예상이 빗나가신 거예요? 빗나갔다기보다는 좀 예. 신중하신 것 같고요. 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신속하게 빨리 해달라는 것이 네. 불안감보다는 이제 국민들이 초조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인들한테 여쭤봐서 이제 우리가 민주당이 민생 정책을 좀 많이 펼치겠다 하니까 네. 그것도 좋지만 이 탄핵 국면이 빨리 종결되고 싶다. 그래서 매출이라든지 그래요? 예.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란성 불면증, 내란성 탈모까지 나오는 것처럼 정말 불안한 겁니다. 예, 사실은.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 혹시 인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기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이제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8대0 파면이라고 하겠는데 예. 지금 이제 1년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관련해 봤을 때는 예. 조금이나마 0.001%의 기각이든 각하든 간에 좀 예. 뜻하지 않은 변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목소리를 높여야겠다는 생각은 있는 것 같고요. 예. 앞서서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다, 초조해하신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호주석 대변인께서는요? 서전 부대변인이 좀 초조해하시는 것 같은 표정인데 저도 좀 초조하죠 사실. 빨리 나왔으면 불안하죠. 좋겠다라는 예. 마음은 예. 인지상정일 수 있죠. 네. 그렇지만 네. 재판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재판관들이 일부러 국민들 골탕 먹이려고 늦게 하는 건 예. 필요하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일 텐데 그거 이제 빨리 하라라고 하면은 그거는 시민들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1야당이 의회 다수당이 빨리 해라라고 하면 이제 그건 협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예. 더군다나 그냥 빨리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우리 결론대로 무조건 파면해라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상권 분립을 위반하는 거죠. 근데 그걸 삭발하고 단식하고 매일 거리로 나가서 지도부까지 총출동해서 그렇게 하면 그것은 매우 명백하고 심각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민주인 것이고요. 예. 승복하지 않겠다. 우리 결론이 아니면 우리는 못 받아들인다라는 DNA가 예. 민주당에 오래됐습니다. 2016년 당시에도 예. 문재인 당시 대표는 기각되면 네. 혁명뿐이다. 이런 말을 믿기지 않는 말을 했었고 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여러분 기각되면 승복할 겁니까? 라고 대중들을 선동합니다. 예. 그러면서 예.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예. 또 그런 태도가 아닌가 그걸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국민들이 네. 그걸 우려하고 있다라고 호준석 대변인은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승복할 수밖에 없는 예, 당연한 예.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헌재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메신저를 공격하잖아요. 헌법재판소, 예. 우리법 연구소 출신, 예. 이재명 대표 장무상 이런 거짓 선동 그리고 일부 의원들께서는 헌법재판소를 처부수자는 과격한 언어 자체가 예. 저는 승복을 조금 하지 않고 불복을 하고 또 승복하는 양다리 전략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은 기존에 있던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승복했고 또 네. 승복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당연히 존중하고 승복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김영민 의원은 선고가 늦어지면 윤석열 대통령 편이다. 빨리 선고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불확실성에 봤을 때는 예, 그렇게 예. 늦어지면 냉정하게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에서 목소리가 더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은 예.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신속하게 결정을 내달라는 것이거든요. 호준석 대변인은 이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는 다수당인 야당이 그렇게 압박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금 취지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12월 3일 날 해서 이제 바로 해서 12월 6일 날 파면하고 선고해서 12월 말일 2025년 1월에 선고해달라고 하면 신속한 거지만 예. 지금 3월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변론기일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연기했고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평가했을 때 상대적으로 늘어지기 때문에 예. 지금은 신속한 건 아니죠. 지나가기 때문에 제대로 해달라는 거죠. 예. 민주당이 한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지금 마은혁 후보자 오늘까지 임명을 최상목 대행이 하지 않으면 탄핵도 검토하겠다. 그리고 오늘 밤 9시에 의총도 연다면서요. 네, 그래서 예. 저는 이게 탄핵도 약간 과정이고 수단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 책임을 지라는 목소리를 계속하는 것이고 네. 이거는 탄핵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이 아니고 예.
책임을 지라는 빌드업. 계속 최상목 대행은 헌법 수호라고 하지만 지금 계속 국힘 수호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 본인이 헌법 수호로 있으면 위헌이라고 했잖아요. 마흔역 임명 안 하는 것은. 예. 그러면 본인이 한 3주가 지났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본인이 계속 그 판결문을 검토한다고 했거든요. 네.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가 협의를 해서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위헌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 미룬다거나 나는 절대로 이것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걸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실 의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에 대한 탄핵 심판을 빨리 선고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데, 근데 마흔역 후보자를 임명하면 더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변론길이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고에 무관하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결과가 끝난다고 우리가 세상에 종말이 있지 않잖아요. 네. 그 계속 그 세상을 이뤄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별개로 최상목 대행이면은 임명을 해야죠. 위헌이라는 게 헌법소홀을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문제 제기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거죠. 홍보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호 대변인은 어떻게 네. 보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저 말씀은 이제 공식적으로 표면적으로 하는 그 민주당의 그 얘기고 예. 실제 속내는 제일 좋은 것은 빨리 파면시키는 게 제일 좋은데 예. 그게 안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최악은 이제 기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 설령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뒤인 26일 뒤로 좀 미뤄지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차선은 그래도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시켜서 어떻게든 인용은 시켜야 되겠다. 그런 이제 계산 속에서 마흔역 임명관 자꾸 임명하라고 이제 재촉하는 것이고요. 예. 이제 권한쟁의 심판에서 권한이 침해됐다라고 한 겁니다.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한 것이고 그것을 임명하는 시기나 이런 것은 또 한덕수 사형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하고 조율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세 개의 재판이 거의 막바지까지 왔는데 네. 막판에 기소한 측 국회 그러니까 야당이죠. 야당의 사실상 같은 편인 재판관을 한 명 밀어 넣어서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 국민들의 상식과 어떤 그 법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자꾸 재촉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최상목 대행이 마흔역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은 지금 낮은 상황이죠. 그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저녁 9시 의총에서 민주당 의총에서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세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근데 탄핵을 또 시키면요. 예. 그러면 아마 여론은 예. 한덕수 총리를 그럼 빨리 복귀시켜라라는 여론이 더 커지겠죠. 예. 그러면 헌재가 그럼 한덕수 총리를 복귀시키면 네. 그 마흔역 재판관 임명 안 할 거 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설령 아니더라도 이주호 대대 대행이 이제 권한 대행이 되는데 예. 이주호 대대 대행이 임명하겠습니까? 예.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 민주당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의결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는데 예. 다만 발의까지는 해서 우리 사회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려서 헌재를 압박하는 네. 그런 수준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탄핵 발의까지는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에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탄핵에 이르는 중대한 저는 사유가 있다고 발생하는데 예.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집권당의 준비를 하면서 신뢰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도 하기 때문에 네. 그 법안 발의에 대한 시기라든지 네. 언제 할 것인지는 좀 미정으로 두지만 탄핵은 뭐 하겠다라는 결론은 낼 것 같고요. 예.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 계속 말씀하시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뭐 다시 제자리에 돌아온다 해서 마흔역 임명관처럼 위헌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네. 최상목 대행께서 내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대행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냥 최상목 대행이 계속 되는 논리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상목 대행에 집중해서는 굉장히 대행의 역할을 못하고 계신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택적으로 해서 가짜 엄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가짜 대행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변론 이야기 해볼게요. 어제 변론 절차 하루 만에 종결됐어요.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요. 네. 근데 여러 가지 탄핵 사유 가운데 야당 의원 이재명 대표 뭐 포함해서 째려봤다는 사유가 실제로 포함이 됐나요? 그때 그 재판관이요. 예. 심지어 이제 진보 성향이라고 하는 이미선 재판관이 제 기억에 이거가 탄핵 사유입니까 아니면 그냥 정황입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얼마 오죽하면 그렇게 물어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정황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었죠. 그러니까 들어간 겁니다. 소추 사유에 들어갔었고요. 우리 국민들 중에 지금 법무장관이 왜 탄핵 소추된 건지 아시는 분이 과연 몇 분? 저도 어제 찾아봤어요. 도대체 왜 이걸 탄핵 소추한 거지?
그러니까 사실인데 다 그 본인들의 뇌피셜이에요. 예. 그냥 상상에 의해서 한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어제는 계엄을 더 적극적으로 막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정청래 위원장이 예. 나와서 한 말이 예. 계엄을 목숨 걸고 막았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 이제 탄핵 소추의 사유입니다. 예. 예. 자, 그런데 법무장관을 예. 98일 동안 지금 자리가 비워져 있습니다. 네. 법무장관은 한마디로 줄이자면 범죄자들 잡는 총책임자, 우리나라 총책임자. 근데 그런 자리를 이런 사유로 네.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는 사유로 예. 비워둔 겁니다. 예. 이것이 민주당이 해왔던 일이죠. 이렇게 29명을 탄핵 발의를 한 겁니다. 예. 정부 건국 이래 우리나라 건국 이래 21번밖에 없었던 탄핵 발의를 예. 3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29명을 이렇게 해서 정부를 마비시키고 정부 마비는 국민들한테 피해를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입니다. 예. 그 탄핵 사유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째려봤다라는 것이 단순히 포함이 된 거죠. 그쪽에 그냥. 사인에 예. 대해서 째려봤다는 것이 예. 아니고 예. 이제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특히 이제 그 표결하는 그 과정 전에 예. 내려갔던 그 배려 책임 그게 없다라는 것이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러면 법무부 국무회의 장관이. 때도 이제 확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국무회의인데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도 있지만 예. 비상계엄이 해제하고 났을 때는 예. 또 여러 가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에서 대통령 안가에서 네. 만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뭐 본인은 송년회고 뭐 처음 갔기 때문에 한번 확인차 가봤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져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지 단순하게 이재명 대표를 뭐 째려봤다고 해서 예. 탄핵시키는 그런 뭐 민주당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 부분에 네. 대해서도요. 네. 그 이미선 재판관이 준비기일 때 네. 아니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회동한 것이 어떻게 계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 거냐라고 물어볼 지경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재판관 입장에서는 안가에서 송년회도 할 수 있죠 당연히. 예, 근데 예. 저희 입장에서는 비상계엄 전에도 충분히 징후가 있었는데 그 비상계엄 해제되는 당일날 또 안가에 가서 행안부 장관과 여러분들하고 논의를 했다라는 것은 예. 그쪽 의심 가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 않을까 이제 헌재에서 여쭤본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재판을 할 때는요. 법치국가에서 재판할 때는 검찰이 기소를 하려면 수사에서 증거도 있고 증언도 있고 그럴 때 기소하는 겁니다. 그냥 예. 내 마음에 좀 의심스러워 이렇게 해서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재판정에 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결국 그 증거도 증언도 내놓지 못해서 어제 정청래 위원장이 그 부분 한마디도 얘기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거 아직 선고일이 나오지 않아서요. 네. 예.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놓고서 오세훈 시장이 늦어지는 것이 이상 징후다. 기각적으로 2분, 각하 쪽으로 1분 정도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희망 섞인 거죠. 이제 조기 대선을 이분은 또 꿈꾸면서도 예. 이제 또 보수의 표를 또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게 또 예. 양다리 전략인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헌재는 물음표를 내서는 안 된다. 이제 아. 마침표를 내야 된다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각하는 될 수가 없다. 그건 네.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고 느낌표 뭐 기각 뭐 몇 대 몇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을 예. 각하시킨다는 것은 헌재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인용이든 뭐 이제 뭐 기각이든 간에 예. 그건 결정을 내주셔야 아. 되고 각하는 배제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 변론기를 한두 달 동안 계속 이렇게 했었는데 나는 각하입니다 한다는 건 헌재의 존재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예. 손수석 대변인은 각하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헌재 존재 이유가 예. 없다 이런 말씀은 좀 위험한 말씀이고 예. 그건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 개인적인 공당의 예. 대변인이시니까요. 예. 예. 그 각하는 이제 8명 중에 5명이 해야지 찬성해야지 각하가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각하 결정 자체가 내려지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만은 예. 8명 재판관 중에 이게 지금 이제 구속 취소되면서 공수처의 그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것은 그 각하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재판관이 만약에 1명이나 2명이나 뭐 어쨌건 있게 되면 예. 이 재판관들은 그 뒤에 이제 판결에서는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6명이나 또는 7명이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예. 이제 그 중에서 네. 6명이 그 인용 그 의견을 내야 이것이 이제 인용되는 파면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하 의견을 내면 예. 기각 의견을 낸 것과 같은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결론이 기각에 도달하게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 이제 그렇게 법조인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 뭐 기각 가능성, 뭐 인용 가능성 여러 가지. 근데 이런 가운데 그 대선 주자들은 뭐 이제 인용 가능성을 생각하고 뛰고 있는 거겠죠.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대구를 방문했어요.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 두 사람은 배신자 프레임이 좀 씌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그 배신자 프레임을 지우려는 시도다. 네. 어제 대구 간 게 네.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요. 물어보는 거예요. 배신자라는 표현은 좀 과격한 것 같고. 그래요? 예. 어쨌건 이제 대구는 전통 보수의 본산. 네. 이고 때로는 또 전략적인 선택을 합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대표될 때 그랬었죠. 아, 그래서 대선이 만약에 치러진다면 네.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보는 것이고 예. 처음에 이제 복귀할 때도 다양한 국민들이 많이 만나서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아마 네. 첫 번째 지방은 대구다 그랬군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 같고 예. 유승민 전 원내대표 조금 전에 여기 예. 와서 만났거든요. 맞습니다. 예. 조금 전에 출연했습니다. 예, 얼굴이 밝으시던데 예.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뭐 대구 출신이고 학교도 나왔고 거기서 예. 대구에서 실제 국회의원이 됐었고 네. 그러니까 대구에서 뭐 승부를 보려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이 극복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거 좀 가혹한 가혹한 질문인가요? 네. 그렇겠네요. 대변인한테 그런 거 물어보는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제가 사실 대구에서 오늘 또 올라왔죠. 제가 예. 동굴 제 유승민 의원 지역구에서 그렇네요. 태어났거든요. 예. 그게 이제 유승민 뭐 의원님 봤을 때는 네. 배신자가 맞죠. 사실 프레임이 아니고 아.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말하는 배신자 컨셉은 무엇이냐면 네. 배응망덕한 인간이 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 즉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표 때문에 이제 동굴의 그 국회의원이 된 결정적인 기가 되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배신했다는 것이고 아.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서 법무부 장관 그리고 비대위원장까지 했기 때문에 아. 그에 대해서 인간적 도의를 해라. 그렇군요. 이준석 보고 배신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버릇이 없다라고 그러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배신자 컨셉을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네. 왜 본인한테 하는지를 이야기해다. 저도 있으면은 민주당 싫어하고 이재명 대표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예. 절대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신 배신하지 마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오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배신자 의미라. 그래서 저는 프레임이 아니고 예. 그런 지지자들의 마음을 아직도 못 읽으니까 지금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서 대변인 네. 말씀 들어보면 그게 극복할 수도 있겠네요. 극복하려면 솔직했어야 되는 것이죠. 아. 제가 큰 도움을 받았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공과 사가 있었고 개인 역할과 공당의 역할이 있는 것인데 예. 그런 것을 물어보면서 이제 당원들과 지지자들과 협의하면서 해야 되는데 네. 한동훈 전 대표와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단도직입적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의견 없이 계속 밀어붙인 결과죠. 예. 네. 유승민 의원 이야기 나왔으니까 유승민 의원이 어제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제 2심 결과가 나오면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은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 출마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게 사실은 그 상식이죠. 예. 원칙이고. 예. 그럼 2심까지 유죄라면은 대법원은 이 최종적으로 예.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 없는지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유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네. 그러면 이렇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대통령에 나와도 되느냐? 예. 이것은 상식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원칙인데 현실로 보면 이재명 대표께서는 출마하실 가능성이 저는 뭐 99.9%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네. 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이니까 언제든지 출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말씀하시면서 나오실 겁니다. 저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2심을 유죄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2심이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그럼 검찰도 해산해야 되고 국민의힘도 해산해야 되나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심 나오고 나서 그리고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다. 그러면 저는 이제는 예전에는 왜 기승전 이재명 했었는데 요즘에 이재명
승전결로 가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변수가 아니고 이제 상수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다들 대선 잠룡 후보들께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2심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그 판단은 국민과 그리고 당에서도 하고 본인도 할 겁니다. 네. 예를 들어 정말 말씀드리지만 유죄가 나온 상태에서 지지율이 지금 35%, 뭐 40%, 50%대는 여론이 있는데 갑자기 10% 빠지고 5% 빠지면 당연히 당원들이나 본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시겠죠. 그래 네. 우리들이 고민하면 될 테니까 이제는 뭐 여권의 후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은 본인들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고민은 하시겠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을 거고요. 예. 결국은 그것이 민주당의 비극으로 이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무죄가 나오면 또 이제 재작년하고 돌아보면 또 이제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또 1심에 비해서 2심에서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요. 네, 맞습니다.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그렇죠. 사실은 모르는 아무도 거죠. 모르는 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2심에서 유무죄와 상관없이 이제 출마할 가능성이 이제 가장 높은 상황이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모두 승복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도 유승민 의원이 냈어요.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 더 공식적으로 내야 한다 그런 입장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12.3 계엄 자체를 권성동 그 이제 원내대표가 있으면 본인이 승복하겠다고 하면 말씀은 맞는데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하셨잖아요. 예. 그 본인이 지금 끝까지 편지도 쓰고 여러 가지 영상으로도 정말 반국가 단체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예. 자기는 계몽령이라고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시기 네, 때문에 네. 말씀에 대해서는 승복한 적이 없어요, 이분은.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변호인단에서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예.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지금 시간이 많잖아요, 관저에서. 네. 그러면 짧게 10초만 하면 됩니다. 휴대폰으로 해서 예. 현재 어떤 결과가 있지 승복하고 예. 다시는 서부지방 같은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승복하고 이후에는 제가 파면되면 역사의 뒤안길로 넘어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화합하고 네. 협력해야 되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소임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죠. 예.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는 대통령실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정도의 입장이죠. 네, 대통령께서 뭐 그런 메시지를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예. 대통령은 이 재판을 그러니까 피고지 않습니까? 네. 피청구인 피고격인데 예. 피고가 나는 판결에 승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건 당연히 승복하는 거예요. 승복의 선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이미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돼 있고요. 그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는 겁니다. 네. 그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반대의 경우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는 어디 유튜브에 나가서 지나가는 말처럼 네. 뭐 안 하면 어떻게 뭐 안 따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만 얘기했지. 예. 민주당의 전반적인 태도는 우리는 그렇게 되면은 우린 가만 안 있을 거야. 지금 이런 것이거든요. 예. 저는 이것이 사회 불안을 높이는 것이지 대통령이 승복을 안 한다고 해서 그 대통령이 승복 안 하고 버티면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예. 제가 좀 답답한데 이재명 대표가 뭐 승복한다 그럼 승복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승복 다 할 수밖에 없는 예, 위치다 예. 우리 야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다고 막 주가가 폭락하고 이러지 알겠습니다. 않아요. 사실. 예. 네. 자, 일단은 뭐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난다면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60일이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고 존중하는 것이지만 전직 대통령이 그다음 대선에 영향력을 미친 적이 있습니까? 예. 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대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하면 되는 것이고 예. 당에 대해서 직접 개입하거나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요. 네. 있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2년 동안 봤잖아요. 네. 국민의힘 당대표가 어떻게 이제 바뀌었는지.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뭐 지금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여를 하고 있고 관여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도 계속 조기 대선이 아니고 다시 대선, 대선 2다 얘기했듯이 지금 언론도 이제는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정을 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늦었지만은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아니고요. 이게 비상계엄을 일으켰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거 절연해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사실. 딱 그 두 번째 그 부분에 네. 대한 책임과 사과는 이미 여러 번 밝혔고요. 예. 사과할 지금 줄도 말씀하신 것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에 대해서 어떤 의견 표시하고 이런 것이었지. 예. 그 만약에라도 이게 만약에 그 헌재가 예, 탄핵 예. 심판한 그 이유는 완전히 달라지는 알겠습니다. 거죠. 자, 이제 인용된다면을 가정했고요. 네. 이제 기각이 된다면은요. 기각이 된다면은 민주당은 뭐 플랜 B가 있습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사실 기각이 예. 되면 대통령 복귀를 하는 예.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당장 이제 안보 관련 이슈에서 전방위 이제 사찰 갈 수 있잖아요. 국방부 방문할 때. 그럼 국민들이 불안해하실 거 아닙니까? 예, 이 예. 군대를 또 어떻게 동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만약에라는 전제가 저는 없다고 보지만 예. 기각이 되면 그 시스템적으로 막아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일으키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위헌 소지가 저는 다분한데 저는 예. 사실 이건 가정하기 어려운 상황 같아요. 예. 사실. 앞서 예. 이제 인용된다면을 가정했고 이번엔 기각된다는 네, 걸 기각되면 가정한 겁니다. 불안하겠죠. 기각된다면은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저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 그 정략적인 공격인데 예. 제2의 비상계엄은 없을 거라는 것은 대통령이 이미 예. 명확하게 밝힌 바 있고요. 예.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 논의 필요하다고 그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개헌 논의를 이번 기회에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으니까 야당도 협조해야 야당한테도 조금이라도 좋은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서 그 이번에는 이루는 성사시키는 계기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YTN 뉴스파이팅 4부 수요일 순서 대변인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재현 전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